동화 구연으로 듣는 꿈꾸는 이야기 네 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꿈꾸는 이야기 진행자 조현미 곰디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잘 한 주를 보내셨나요? 오늘은 MBC 충북에서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6시 5분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이죠. 생활역의 제작진 여러분이 이 자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제 옆에 생활역에서 톡톡 튀는 매력을 담당하고 있는 윤수진 리포터께서 자리하고 계신데요.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녁 8시에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원래는 목소리 좀 크게 하거든요.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네. 닥치는 대로 충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윤수진입니다. 오늘은 옥천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만들어가는 옥천 공동체 라디오 녹음 현장에 왔는데요. 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네. 네, 감사하게도 오늘 프로그램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셔서 제가 열과 성을 다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현미쌤께서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실 예정입니다. 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라디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미리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미쌤은 첫 아이를 임신한 사실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첫 아이를 무척 기다렸기에 임신한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는데요. 방송을 준비하며 그때의 마음을 기록했던 태교 일기를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꺼내어 읽어보았습니다. 10년이면은 정말 옛 생각들이 그 일기를 보시면서 새록새록 떠오르시겠어요. 네, 제가 얼마나 이 아이를 기다렸고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기다리며 처음 썼던 글이 있는데요. 2011년 11월 19일 날 썼던 글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 아가가 엄마에게 와주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 이날은 엄마에게 기적과도 같은 날이었단다. 그날의 그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너를 만날 때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너를 보며 그 감동은 더 커지겠지. 고맙다. 너무나 사랑한다. 엄마에게 크나큰 감동을 선물해준 우리 아가. 네, 현미쌤이 얼마나 이 아이를 기다렸는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아이라는 것이 또 네. 부모 입장에서 아이 입장에서 또 축복이기도 하죠. 네네. 네, 그리고 10년이 지났으니까 아이가 지금 한 11살쯤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한테 태교 일기를 보여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이 일기를 아이에게도 보여주었었는데요. 제가 이 아이를 생각하며 적은 시처럼 짧은 형식의 글들이 있어요. 아이가 정말 좋다고 감동적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시도 직접 쓰셨나요? 시라고 하기에는 이게 조금 부끄럽지만 지금 와서 다시 읽으니 그때 그 감동이 다시 느껴지더라고요. 와, 아이가 어떠한 시에 감동했는지 저희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두 가지를 골라주었는데요.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주면 아이가 더 좋아할 것 같으네요. 먼저 선물이라는 시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값진 선물이 어디에 또 있을까요? 이 선물을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선물을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 귀중한 선물을. 아이가 정말 큰 선물이었나 봐요. 그렇죠. 저와 리포터님 그리고 곰디님 모두 부모님께는 가장 큰 선물이었을 거예요. 모든 아이가 다 큰 선물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 입장에서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의 축복인 셈인데요. 두 번째 시는 무엇일까요? 제가 그 아이를 재워줄 때 읽어주던 글인데요. 제목 너를 위한 자장가. 따사로운 햇살 아래에서 우리 아가 잘 놀았니? 햇님이 저산 넘어 가시고 달님이 오셨단다. 수많은 별님과 함께 은은한 빛을 우리 아가에게 내려주시는구나.
우리 아가 행복한 꿈꾸라고 밤새 반짝거리는구나. 아가야, 잠이 들었니? 우리 아가 행복한 꿈 가득 품고 고니고니 잘 자렴. 내일 아침 햇님이 저 산 넘어 오시면 우리 아가 생긋생긋 일어나렴. 잘 자라 우리 아가.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 이 시를 들으면은 아이가 정말 잠을 잘 잤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태교를 글을 쓰면서 하셨나 봐요. 네. 임신 중이실 때도 그림책을 좀 읽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아, 네. 그림책은 이렇게 어른이 된 이후로 거의 본 적이 없다가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와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리나라 최초의 태교 그림책을 발견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태교 그림책이요. 네. 언제쯤 이제 출판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2012년 10월 25일 한울림 어린이에서 발행한 그림 김은정, 글 최인선 작가님의 세상 모든 것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는 그림책입니다. 엄마와 뱃속 아기를 위해 아름다운 시와 그림으로 풀어낸 태교 그림책으로 뱃속 아기와 엄마를 위해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 태교 그림책이자 태담 그림책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최초의 태교 그림책이라고 해서 당연히 오래되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10년밖에 안 됐네요. 네. 그림책은 주제별로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고 동화책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서가 담긴 태교만을 위한 책은 이 그림책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출판사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곰디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 태교 그림책은 오로지 예비 엄마, 아빠와 뱃속 아기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기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아기를 맞이하기 위해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먼저 갖게 되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기를 가지고 나면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니까요. 주위의 모든 것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런 엄마 아빠의 마음은 아기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입니다. 이 그림책을 통해 뱃속 아기와 진정한 교감을 느껴보세요. 부모의 목소리가 뱃속 아기의 뇌를 좀 자극시킨다는 게 여러 논문으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태담에 좀 더 관심을 가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나라 정서를 담은 태교 그림책이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드네요. 네네. 저도 다음에 결혼을 하고 또 아이가 생기면은 꼭 한번 읽어주고 싶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 책의 내용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그림책은 잔잔하고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짧은 시 형식의 글이 여러 개 있는데요. 곰디님과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리포터님도 함께 해주시겠어요? 너무 좋죠? 네. 아침 햇살. 아침 햇살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잎사귀를 반짝이게 하는 햇살. 나팔꽃을 피어나게 하고 분꽃을 부끄럽게 하는 햇살. 책장과 장식장 위에 내려앉는 햇살. 기분을 내키면 거실 안쪽 깊숙이 들어오는 햇살. 그 햇살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소라 껍데기, 빈 껍데기, 부서진 껍데기, 바다 내음과 파도 소리를 간직한 소라 껍데기, 상아빛 껍데기, 밀물과 썰물에 나이테가 새겨진 소라 껍데기,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내기에 바다의 비밀을 속삭여 주려고,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말해 주려고, 그곳으로 안내해 주려고 너를 기다리고 있어. 작은 그네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어릴 적 너의 이모와 함께 앉았던 그네. 네 외할아버지가 달아준 그네. 너를 위해 새로 단장한 그네. 그 그네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에게 하늘을 보여주고 너에게 다시 땅을 보여주려고 어서 네가 앉기를 기다리고 있어. 아침의 새소리, 노는 아이들 소리, 집으로 오는 아빠 발걸음 소리,
세상 모든 소리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가끔은 몸을 오싹하게 하는 천둥 소리, 개울물 소리와 나긋한 자장가 소리, 꽃이 봉오리를 여는 소리와 바람이 풀잎을 간지리는 소리. 세상 모든 소리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를 부르고 있어. 연노랑의 아기 신발, 잎사귀를 반짝이게 하는 햇살, 바다의 비밀을 속삭여주는 소라 껍데기, 곧 소꿉놀이를 할 곰인형, 세상의 모든 소리들, 시간들, 흰 눈 등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아기를 축복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함께 아침 햇살, 바람, 둥근 달, 소리들, 사람들, 많은 시간들까지 그림으로 표현한 이 책은 뱃속 아기에게 가장 따뜻한 첫 번째 선물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글을 읽어보니까요, 우리가 평소 지나칠 법한 이런 형태가 없는 것들의 소리가 다시 좀 어땠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네요. 또 머릿속으로 소리를 그리게 되면서 마음이 좀 따스해지는 것 같습니다. 현미쌤처럼 부모님이 직접 쓴 글과 시가 최고의 태담이 되겠지만요. 또 이러한 그림책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읽어주면 아이의 정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부모님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처음 부모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때의 그 마음으로 아직도 아이를 사랑하고 계시나요? 아직도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나요? 저도 당연히 그때의 그 마음 그대로 그보다 더 아이를 사랑하고 있지만 그 사랑을 아이에게 표현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그림책을 통해 가지려 합니다. 네,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선곡은 엄마만큼이나 아이의 존재를 기뻐하는 아빠의 마음을 담은 포맨의 나의 아가야입니다. 어떻게 너를 설명해 어려워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널 언제 안아볼까 언제쯤 같이 잠들까 난 기다려 나의 아가야 네가 내게 오던 그날을 나는 기억해 난 기억해 아가야 지켜줄게 내가 꼭 내가 약속해 꼭 약속해 나의 아가야 실감이 안 나 어리둥절해 난 생각지도 못했어 너도 내가 좋다는 말을 듣고서 나는 소리 질렀어 널 언제 안아볼까 언제쯤 같이 잠들까 난 기다려 네가 내게 오던 그날을 나는 기억해 난 기억해 아가야 지켜줄게 내가 꼭 내가 약속해 꼭 약속해 나의 아가 매일 밤 함께 할게
약속해 아가야 지켜줄게 내가 꼭 내가 약속해 꼭 약속해 나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널 사랑해요 지킬게 꼭 지킬게 매일 내가 아가야 맹세해요 내가 꼭 내가 지킬게 널 사랑해 나야 엄마도 처음. 글 그림 장세현. 출판사 꼬마 이실. 아득히 먼 어느 별이었을까. 얼마나 오래 그리워했던 걸까. 우연히도 너는 내 몸을 빌어 이 지구별의 탄생을 알렸지. 너로 인해 엄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난 기억해. 처음 몸을 뒤집었을 때의 기쁨, 처음 걸음마를 떼었을 때의 환호, 처음 옹알이 하듯 엄마라고 불러주었을 때의 감동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 여러분도 기억나시나요? 아이가 처음 엄마 아빠를 불러주었을 때의 그 감동을 말입니다. 이 그림책은 엄마가 아이를 만나는 순간부터 아이가 엄마의 손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까지의 긴 여정을 담고 있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으면 더 좋을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왠지 아이를 키워본 엄마가 아닐까 싶을 만큼 어머니의 마음을 잘 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책의 저자 장세현님은 남자 작가님이십니다. 저도 책 내용만 듣고서 당연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작가님이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남자 작가님이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엄마의 마음을 잘 담은 그림책을 만드셨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다음은 작가님의 말입니다. 이 책은 처음 음지화로 그려낸 작품이다. 우주라는 거대한 모태의 자궁에서 잉태된 인간이 이 지구별에 태어나 아이와의 아름다운 소풍을 끝내고 다시 모태인 자기 별로 돌아간다는 내용이다. 글의 흐름은 주인공인 엄마의 목소리로 전개되지만 실은 아비로서 같이 살지 않아 늘 아픈 손가락인 딸아이에 대한 작가의 감성이 짙게 투영되어 있다. 엄마의 외피를 두른 아빠의 애틋한 그리움이랄까? 하기야 엄마든 아빠든 부모의 마음이 다를 게 있을까 싶다. 작가님의 말처럼 아빠의 마음도 엄마와 다르지 않겠죠? 예전의 아버지들은 엄마보다는 애정 표현에 더 많이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알죠? 제가 나중에 아빠가 된다면 아이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싶네요. 네, 아직 먼 이야기 같지만요. 저도 먼 이야기가 될까 모르겠는데 곰디님은 꼭 좋은 아빠가 되어주실 것 같아요. 목소리도 정말 좋으셔서 그림책 읽어주실 때 아이가 진짜 좋아하겠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어려우신 아빠라면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표현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읽어주면 좋은 그림책도 많은데요. 어떤 그림책이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먼저 아이를 기다리는 아빠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글 김영미, 출판 시공 주니어의 아빠 만날 준비 됐니? 라는 그림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곰디님이 아직 멀었지만 아빠의 마음으로 읽어주시겠어요? 사랑스러운 나의 햇살, 귀여운 내 아가야. 아빠는 우리가 만날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단다. 얼마만큼이요? 자, 이거 다시 녹음할게요. 제가 지금 꺼가지고 현미쌤 대사부터 다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먼저 아이를 기다리는 아빠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글 김영미, 출판 시공 주니어의 아빠 만날 준비됐니?라는 그림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곰디님은 아직 멀었지만 아빠의 마음으로 읽어주시겠어요? 추운 겨울 먼 길을 떠났네. 매서운 눈보라가 불어와도 캄캄한 어둠이 몰려와도 이겨냈다네. 배고픔도 외로움도 이겨냈다네. 이 모든 걸 견디고 맞이한 기쁨의 아침. 이 감격. 내 사랑 아가를 기다리는 내 마음은 벌써 봄이어라. 사랑스러운 나의 햇살. 귀여운 내 아가야. 아빠는 우리가 만날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단다. 얼마만큼이요? 아빠가 뒤뚱뒤뚱 걸어온 머나먼 길만큼, 엉금엉금 비어온 기나긴 시간만큼. 기어가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눈밭 위를 기어가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건 미끄럼하기 놀이란다. 펭귄이라 누릴 수 있는 크나큰 즐거움이지. 그래도 기는 건 싫어요. 그냥 따뜻한 이 안에 있을래요. 어느 날은 오로라 여왕이 색색의 옷자락을 보여주기도 하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단다. 우와, 예쁘겠다. 그리고 넌 친구들을 만날 거야. 함께 미끄럼도 타고 헤엄도 칠 친구들 말이야. 우와, 나 친구랑 놀고 싶어요. 지금 밖으로 나갈래요. 아빠, 안녕? 아빠 만날 준비됐니?는 황제 펭귄 아빠가 알에 들어있는 아기 황제 펭귄을 부화시키는 이야기입니다. 황제 펭귄 아빠는 한겨울의 추위를 버티면서 작은 알을 배 안에 품고 있습니다. 아빠는 작은 알 안에 있는 아기 황제 펭귄에게 말을 걸면서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많은지 이야기해 줍니다. 아기 펭귄은 처음에는 따뜻한 알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지만 아빠 펭귄의 말을 듣고는 알을 깨고 태어납니다. 아빠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림책인데요. 황제 펭귄은 아빠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동물 중에 하나잖아요. 또 황제 펭귄은 천적들의 습격을 피하기 위해서 한겨울에 땅 한가운데서 알을 낳고 그 알을 또 오랫동안 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그림책이 그러한 아빠 황제 펭귄의 강한 부성과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좋다고 하는데 아빠가 이 책을 뱃속의 아이에게 읽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기나 초등학생의 자녀를 둔 아빠라면 이 책을 함께 읽어주며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아빠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이 그림책처럼 황제 펭귄으로 아빠의 사랑을 표현한 그림책이 한 권 더 있습니다. 바로 마루벌에서 출판한 김주연 작가님의 사랑의 아빠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꼭 안아주는 거예요. 차가운 얼음판에 나를 놓치면 꽁꽁 얼어버려요. 아빠는 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조심조심 끌어안고 조용히 말해요. 사랑해. 사랑한다는 건 용감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길고 긴 겨울 내내 아빠는 내가 오기만을 기다려요. 어제도 오늘도 낮에도 밤에도. 사랑해. 곧 만나자, 아가야. 사랑한다는 건 오래오래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빠 황제 펭귄의 사랑으로
아기 펭귄은 세상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아기가 자라는 매 순간마다 아빠 황제 펭귄의 사랑이 함께하지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는 아기 펭귄의 모습은 점점 아빠를 닮아갑니다. 아빠가 먹이를 찾으러 먼 바다로 나가는 어느 날, 아빠 황제 펭귄은 아기에게 가슴 뭉클한 사랑을 전합니다. 곁에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언제나 널 사랑해. 바다를 바라보며 아빠를 그리워하던 아기 펭귄은 어느새 훌쩍 자라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황제 펭귄이 그랬던 것처럼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나눠주지요. 네, 정말 감동적인 그림책인데요. 아빠와 아들이 함께 읽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의 아빠, 또 그 아빠의 아빠로부터 전해지는 사랑의 말이 어른인 저에게도 큰 감동으로 다가오네요. 그렇죠. 앞전에 장세현 작가님이 남자이면서도 엄마의 마음을 표현한 그림책 엄마도 처음을 만든 것처럼 사랑의 아빠는 그림작가 천유주님, 글작가 김주현님, 이 두 분의 엄마 작가님들이 만든 그림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일까요? 이 책은 그림이 파스텔 톤으로 섬세하고 부드러워서 그림만 봐도 따스함이 가득합니다. 사랑의 아빠는 생명의 소중함, 부모와 아이의 따뜻한 정서적 교감, 그리고 황제 펭귄의 생태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담아낸 그림책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어 함께 육아를 하게 되는 부부, 또 육아를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힐 때가 많을 것 같은데요. 엄마도 처음과 사랑의 아빠를 만들어낸 작가님들처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공감해 준다면 힘든 육아를 함께 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다독여주며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첫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또 키우면서 전 많은 엄마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만 힘들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이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크나큰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에 비례한 만큼 힘든 것이 육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식 개선이 많이 되어서 육아를 함께하는 아빠도 많이 계시는데요. 제 신랑도 일 끝나고 피곤할 텐데 아이 목욕도 시키고 젖병도 소독하고 많이 도와주었지만 아직 육아는 엄마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를 사랑하지만 힘든 육아에 아이에게 짜증을 냈다가 미안해져 다시 다독거리며 엄마는 왠지 모를 서글픔과 서러움이 밀려옵니다. 한 그림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의 마음은 누가 헤아려 줄까?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정성으로 돌보고 있지만 뭔지 모를 외로움과 공허함. 지금 소개해드릴 이 책은 아이를 기다리는 예비 엄마들이 읽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작은 아가야, 너를 사랑해. 글 사이바라 리에코, 출판 거북이 북스. 네가 태어난 그날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해. 너무 긴장해서 어색하게 하는 너. 숨은 잘 쉬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던 밤. 젖먹는 너를 멍하니 바라보며 흘렸던 눈물. 모든 게 다 처음이어서 어떻게 하지? 도와줘. 다들 힘든 건 잠깐이야 라고 말했지만 나는 지금 어떻게 해주길 바랬어. 이 그림책은 당장은 너무 힘들겠지만 돌아서면 더 사랑해주지 못한 아쉬움만 남을 이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책의 따스한 그림과 글이 모든 엄마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육아를 하다가 우연히 듣게 된 동요가 있는데 이 동요를 듣는 순간 마음이 뭉클거렸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주고 싶어입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가사가 정말 좋은 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주고 싶어 였습니다. 엄마와 아이의 마음이 담긴 노래라서 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네요. 네, 특히나 2절에서 아이가 엄마에게 이야기하듯 부르는 노래 가사는 지금 들어도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여러분은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그렇다면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 나의 부모님, 나의 아이. 분명 사랑하는데 표현하는 것은 왜 이리 힘들까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언제나 먼저 다가와서 사랑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때의 그 마음 그대로 부모님께 사랑을 전하면 어떨까요? 내가 먼저 아이를 안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어떨까요? 네, 저도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언제 했는지 어릴 때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아마 한 5살 이전에는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사랑한다는 말이 참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뭐 그렇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뭐 그런 단어인데 사실 입 밖으로 내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저는 아직 미혼이니까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겠어요. 잠시 동안 어린 시절의 저로 돌아가서 말이에요. 네, 정말 감동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는 언제나 부모님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을파소에서 출판한 최영미 작가님의 언제나 사랑해를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있잖아. 엄마는 나 사랑하지. 그럼 당연히 사랑하지. 내가 느림보라도? 세상에 볼거리가 참 많지. 조금 느려도 널 사랑해. 내가 떼를 써도? 네가 떼를 쓸 때 엄마가 안 된다고 할 때가 많지? 새로운 걸 갖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모든 걸 가질 순 없어. 욕심쟁이 떼쟁이라도 널 사랑해. 내가 겁쟁이라도? 가끔은 어른도 겁날 때가 있지. 겁쟁이라도 널 사랑해. 네, 저러한 상황에서 저렇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급한 상황에 아이가 느리게 행동을 하거나 또 마트에서 무언가를 사달라고 떼를 쓰거나 병원에서 주사 맞기 싫다고 울 때 실제로 저렇게 다정한 말투로 아이를 달래줄 수 있을까 싶은데요. 네, 현실적으로는 정말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아직 아이를 키워보진 않았지만 욱하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에게 사랑만 표현해주면 참 좋겠지만 육아를 하다 보면 그림책과 같은 상황에서 엄마는 아이를 혼을 내는 경우가 더 많을 텐데요. 이 그림책을 아이에게 읽어주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엄마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로 인해서 아이가 자신이 잘못을 하더라도 엄마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사랑해와 비슷한 내용의 그림책을 한 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라미에서 출판한 그림 에브 타브레클, 카트린 르블랑의 그래도 너를 사랑해입니다. 이 책에는 엄마 곰과 아기 곰이 나오는데요. 리포터님께서 아직 미혼이시지만 네.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주시면서 엄마 곰 역할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엄마의 마음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아기 곰이 침대에서 폴짝폴짝 뛰며 물었어요. 만약에 침대를 부러뜨리고 집을 엉망으로 만들면 어떡하죠? 그래도 나를 사랑하나요? 엄마가 놀라서 대답했어요. 그러면 정말 화가 날 거야.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야단을 치겠지? 하지만 그래도 널 여전히 사랑해. 아기 곰이 골똘히 생각하더니 또 물었어요. 내가 만약 엄청나게 크고 무지무지 못생긴 녹색 거인이 되어 벌레를 잔뜩 묻히고 다니면 그래도 나를 사랑하나요? 글쎄. 아기 곰이 작은 소리로 말했지요.
그러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아가곰을 다독였어요. 아니야, 넌 언제나 사랑스러운 나의 아기곰이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할 거야. 아기곰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알죠? 엄마는 아기곰을 무릎에 앉히고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너의 털을 스치고 지나갈 때, 햇빛에 물결이 반짝일 때, 새들이 하늘 높이 날아가는 소리를 들을 때, 너의 마음이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미리 걱정할 건 없단다. 엄마는 지금 내 곁에 있잖니. 아기곰은 엄마 품에 꼭 안겼어요. 정말 잘하시는데요. 직접 읽어보니 어떠셨나요? 과연 내가 엄마곰처럼 이렇게 다정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아까 현미쌤과 곰디님이 엄마의 마음처럼 읽어라 하셔서 그 마음을 담았더니 좀 괜찮았나 모르겠네요.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리포터님처럼 네, 곰엄마처럼 다정한 네, 어머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책은 엄마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그림책인데요. 첫 면지에는 찢어진 옷을 의미하는 그림과 하트가 있지만 맨 끝에 면지에는 옷도 꿰매어지고 엄마 하트 안에 아기 하트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상처가 아물고 사랑 안에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보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은 현실적인 육아를 반영하고 있어서 엄마들이 더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육아와 살림으로 지쳐서 소파에서 잠시 앉아 있는 엄마 곰은 아기 곰이 찢은 옷을 보며 한숨을 쉬면서 꿰매기 시작해요. 그 모습은 마치 나의 모습을 보는 듯 하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책이 더 와닿는 건 사랑해, 엄마, 저도 사랑해요. 라고 끝나는 다른 그림책과는 조금 다른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반전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아기 곰이 묻습니다. 내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겠냐고. 지금 와서 이 책을 다시 읽으며 11살이 된 저희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마음이 여리던 첫 아이는 아들이지만 애정 표현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해주고 많이 안아주던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애정 표현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 네 라는 대답이 끝입니다. 네 라는 대답이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곤디님 같은가요? 물론 아들도 그렇다고 이야기했고 저 또한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네 라는 대답만 들어도 좋겠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사춘기 아이들의 경우가 그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곰 엄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다시 사랑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이 말을 읽으며 마음이 뭉클했는데요.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 엄마 곰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겠죠? 이런 감성에 젖어 있을 때 마지막 장면에서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조금 허탈할 수도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혹시 무슨 장면일지 짐작이 되시나요? 너무 어려운데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보통 아들 둔 엄마들이 허탈해할 때는 다 컸다고 엄마를 보살피면서 좀 벗어나려고 할 때잖아요. 네네. 또 아니면은 뭐 살아간다는 말이 오글거린다고 하면서 피할 때. 네, 그렇죠. 방으로 휙 들어갈 때. 네, 엄마가 힘들게 바느질을 끝내고 아기 곰에게 옷을 건넵니다. 아기 곰은 옷을 입고 친구와 놀러 나가며 엄마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내가 엄마보다 다른 누구를 좋아하면요? 반이 잘린 또 다른 곰은 여자친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여자친구의 손을 잡으러 쫓아가느라 아기 곰이 엄마 곰의 말을 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누군가를 더 좋아해도 엄마는 널 영원히 사랑한단다. 짧은 그림책이지만 정말 큰 울림을 주는, 그리고 되게 현실적이기도 한 네, 그런 그림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림책이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꿈꾸는 이야기에서 그림책을 매개로 방송을 진행하면 그림책이 좀 현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이 따로 나오기도 합니다. 육아에 관련한 훌륭한 서적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그림책의 짧은 글과 그림들이 또 육아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모르고 서툰 점들이 많았기에 도서관에서 육아 관련 서적들도 읽어보고 인터넷에서 자료들도 찾아봤는데요. 그러한 것에서 지식을 얻었다면 그림책을 통해서는 지혜와 위로를 함께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그림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시기가 육아를 하면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림책을 통해 아이에게 부모의 마음을 전달할 수도 있고 아이의 마음을 부모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인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림책을 읽어주면 아이의 인성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으실 텐데요. 사랑해, 고마워, 잘했어. 바로 떠오르는 이 단어들. 이렇게 쉽게 떠오르는 단어들인데 오늘 하루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이 매일매일 아이에게 이러한 말을 해준다는 것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분이라면, 또 이렇게 내키하지 않는 분이라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잠자리에서 이러한 단어가 들어간 뭐 그림책을 읽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현미쌤은 어떠셨어요? 네, 솔직히 정말 좋은 이 단어들을 매일매일 아이에게 들려주면 좋겠지만 쉽지만은 않죠. 저 같은 경우에는 리포터님의 말씀처럼 잠자리에서 그림책을 읽어주며 이러한 단어들을 많이 말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림책의 주인공 대신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책을 읽어주면 아이도 정말 좋아했고요. 저희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는 엄마들 사이에서 정말 유명한 그림책이었던 보물창고에서 출판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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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모두 사랑해라는 책들을 주인공 아기 얼굴 대신 우리 아이의 얼굴을 합성해서 만든 그림책을 아이에게 읽어주었는데 아이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림책을 현미쌤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그 당시에 그렇게 작업해주는 곳이 따로 있어서 사진 작업만 제가 하고 주문을 했어요. 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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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모두 사랑해. 책 제목에도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목만 읽어도 아이한테 충분히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엄마들에게 가장 널리 사랑받은 책. 아기가 있는 집이면 몇 집 건너 한 집은 꼭 갖고 있다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는 국민 그림책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네, 2021년 12월 30일 날 출간 15주년 기념 특별판으로 보드북도 출간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걸 또 방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나온 지 이제 벌써 어느덧 15년이 지난 거잖아요. 사랑해 라는 말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결코 넘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이 귀엽고 예쁜 그림책은 아이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아이가 엄마에게 사랑해 라는 말이 듣고 싶으면 이 책을 먼저 읽어달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현미쌤께서 책의 일부분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은 정말 짧은 글로 되어 있어요. 이 책은 캐롤라인 제인 처치라는 영국 작가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분의 책이 시리즈로 되어 있거든요. 그 시리즈 책을 함께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우리 아가를 사랑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를 사랑해. 네가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말썽을 부릴 때나 심술을 부릴 때도 너를 사랑해. 네가 깔깔 웃거나 앙앙 울어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짧지만 직설적이면서도 또 반복적으로 아이한테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부모님들께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책을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주고 또 읽어주어도 아이가 또 읽어달라고 했었습니다. 이 책의 후속작인 사랑해, 모두 사랑해라는 간결하면서도 직설적인 표현을 했던 전작보다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는지를 조금 더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곰디님께서 아빠의 마음을 담아 책 내용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가야, 우리 아가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해님이 눈부시게 푸르른 나를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해. 꿀벌이 향기로운 꽃을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해. 목마른 오리가 시원한 소나기를 좋아하듯이 너를 사랑해.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곰이 봄 냄새를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해. 아가야, 우리 아가야, 네가 어디에 있든 무엇이 되든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모두 사랑해. 그래서 따스함이 한가득 느껴지는데요. 또 곰디님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듯 따스한 글로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13가지 사랑의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잠자리에 들 때면 아이에게 이 책을 많이 읽어주곤 했는데 분명 같은 그림책을 읽어주었는데 어느 날은 웃을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또 아이가 울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들으면 마냥 웃기만 할 때도 눈물을 글썽이며 안길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했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또 그때그때 기분 따라서 책에 대한 감정도 다르게 느껴져서 그런 게 아닐까요? 저는 처음 듣자마자 육아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먼저 결혼해 아기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엄마들은 또 한없이 아기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아마 말로는 표현 못할 다양한 감정을 책을 통해서 아이와 나누고 있던 게 아닐까요? 네. 책을 읽으며 주로 웃으며 잠들 때가 많았지만 가끔 아이에게 마음과 다르게 화를 내는 날이면 미안한 마음에 아이는 그런 날은 속상하지만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에 안도하며 눈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엄마에게 혼이 나면 아이도 속상할 텐데요. 그럴 때는 이 책이 엄마와 아이 사이에 화의 매개체가 되어준 것 같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사랑해, 고마워, 잘했어라는 말은 아이가 어릴 때는 자주 해주는 편이기도 했고 다양한 그림책을 통해서도 많이 들려주었던 것 같은데 미안해라는 말은 많이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그림책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물론 제가 발견 못한 걸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저에게 정말 듣고 싶은 말이 미안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아이들이 미안해라는 말을 더 듣고 싶어 했을까요? 혹시 혼이 많이 나서 그런 걸까요? 혼이 나더라도 본인의 잘못이 아니니까 억울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큰 아이의 경우는 첫째라는 이유로 동생과 싸워도 조금 더 혼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이 더 많이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었나 봐요. 육아서적을 읽으며 아이들에게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라는 말을 많이 하면 좋다는 것을 접하고
어떻게 하면 저 말들을 아이들에게 매일 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 자장가에 그 단어들을 넣어서 불러주었거든요. 그런데 미안해 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이가 저에게 뭐가 미안해요? 라고 묻더라고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히 이야기해 주었더니 아이가 저를 꼭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짓더라고요. 그 후로도 자장가를 불러줄 때마다 아이들이 양쪽에서 서로 뭐가 미안하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아이들이에게 미안한 일을 많이 하신 건 아니시겠죠? 네네. 네, 부모님이 아이에게 먼저 사과한다는 것이 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또 현미쌤처럼 자장가를 통해서 아이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자장가인지도 직접 듣고 싶어요. 네, 제가 음치에 박치라서 노래는 정말 못하거든요. 그냥 마치 시를 읊듯이 음과 박자가 매일 달라지게 불러주었던 것 같아요. 노래로는 못 부르지만 내용은 이러합니다. 잘 자라 잘 자라 예쁜 우리 아가, 꽃처럼 예쁘고 별처럼 빛나는 예쁜 우리 아가, 사랑해 사랑해 정말 사랑해, 고마워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얼만큼 사랑하는지 물어봅니다. 고맙다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무엇이 고마운지 물어봅니다.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무엇이 미안한지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아이를 얼만큼 사랑하시나요? 아이에게 고마운 일이 있으신가요? 아이에게 미안한 일이 있으신가요? 오늘 밤 아이에게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오늘 밤엔 오랜만에 아이들에게 그림책도 읽어주고 자장가도 불러주어야겠습니다. 아마 미안한 이야기만 하다가 잠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저녁은 아이들과 화해의 밤을 보내는 시간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뱃속의 아이를 기다리면서 느꼈던 설렘과 행복, 그리고 사랑, 육아를 하며 힘든 점, 그리고 여전히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림책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윤수진 리포터님은 어떠셨나요? 네, 아무래도 행복한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님들이 간절히 바라는 희망일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 주신 책을 통해서 부모와 아이가 감정을 나누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뭐 부모와 아이의 입장에서 저는 아직 미혼이니까 집에 돌아가서 엄마 아빠한테 제 어린 시절에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 해주셨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오늘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역시 전문 리포터님답게 정말 잘 해주셨는데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부모와 아이에 관련된 그림책은 수없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엄마와 아이에 대한 그림책은 정말 많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엄마와 아이에 대한 그림책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아빠와 아이에 대한 그림책도 많으니 아빠분들은 그 다음 주를 기다려주세요. 네, 저희 꿈꾸는 이야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방송되고 있습니다. 옥천 FM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신청곡과 사연 등을 남기실 수 있고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유튜브에서도 보이는 방송을 올리고 있으니 옥천 FM 구독 꾹,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네, OBN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사랑을 가득 느낄 수 있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스위스로우의 사랑해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꿈 꾸세요.
그래서 더욱 듣고픈 말 고마운 말 날 살리는 말 사랑해 그댈 정말 쑥스러워 평생 못하는 말 그래서 더욱 하고픈 말 미안한 말 눈물 나는 말 사랑해 그댈 사랑해 마음은 굴뚝인데 내 핑계 저 핑계로 미뤄뒀지 그렇지만 나는 말야 내 진심은 말야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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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겐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 언제나 내 곁에 있어서 자꾸 잊고 살지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